네, 전교조 강원지부가 추진 중인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도내 학부모 단체가 모여서 구성한 강원교육사랑 학부모연합이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고 성경진 교사 순직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한효관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한효관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이 어떤 건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 조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조례는 70여 개 조와 290여 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학생들에게 불편한 게 뭐가 있니? 원하는 건 뭐고? 누가 그걸 막고 있고 그러면 신고해. 내가 그럼 해결해 줄게 이런 구조인데요. 네. 이런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권리를 인지를 하는 인권 교육이 있고요. 그것을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구들,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보호위원회, 교내 학생인권부,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 참여당 등의 설치 규정 및 운영 내용이 있고요. 또 학생들의 동의가 없어도 교사들과 교장들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학생인권 옹호관 및 조사관 제도 그런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정된 조례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추진됐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013년부터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추진됐었지만 전부 무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첫 출발을 했죠. 그래서 2013년도, 15년도 하면 3년, 5년 지난 상황에서 우려했던 교권 침해는 물론 일어났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 사상과 양심을 통해서 애국가 제창 및 국민회를 거부하고 집회 결사자를 통해서 정치적인 활동에 더욱 동원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임신 출산 및 낙태를 주장하면서 학부모나 학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또 급진적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학부모들이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리니까 그때 한 2만여 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도의회에서도 우리의 뜻을 좀 받들어서 발의를 했지만 철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방증이기도 할 텐데요. 그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권에 대한 일그러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지나치게 계급적인 개념이라는 얘기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부축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일반인들이 아는 인권은 누구나게 적용되는 그런 인권,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여성의 인권이 있으면 남성의 인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건 외국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교사의 인권이 있다라는 것이 천부적 인권입니다.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나 세계 인권 선언문에도 잘 천명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2013년 소위 진보 교육감 시절 강원도 교육연수원에서 만든 중고생 인권 교육 교수 학습 지도안을 보면요. 이 인권은 천부 인권이 아니다. 국가가 허용한 실적 보상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역사적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걸 저항권적 인권관, 즉 마르크스적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찬반으로 인해서 학교가 갈등의 장소로 좀 전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말했듯이 마르크스적 저항적 인권관은 강자와 약자, 기득권자와 피지배자 이렇게 계급적으로 나누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감옥과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그 교사나 학교장들은 힘이 있는 강자,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학생들은 약자고 피해자고 억압사는 세력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법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젠더 갈등은 물론이고 또 방종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8조와 11조에 적힌 내용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조항이 이렇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이 8조에 학생들의 연애 여부 및 대상, 그리고 출산 및 임신 및 출산, 또 임신 중단, 즉 납폐게 돼 있죠. 여기서 차별하지 말라. 부모와
교사들은 개입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고요. 네. 11조에는 포괄적 성교육 및 성평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평등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양성평등과는 좀 대립되는 건데요. 이 양성평등은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할 때 기준이 과학적 XX, XY, 염색적, 호르몬적 이런 객관적 사실로 우리가 구분하는데요. 이 성평등은 그런 과학적인 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느낌과 생각, 즉 심리적인 요인으로 성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두 개로 말하는 건 차별이며 성별이 수십 개가 있다라고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23조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만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성관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임신과 출산, 아까 낙태도 얘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부모나 또 학교에서 이걸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의견이 분분할 내용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아까 70여 개 조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권리가 표현된 조항이 40여 개가 되고요. 네. 항목으로는 290여 개가 된다고 했는데 권리라고 표현된 것이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과 의무의 단어가 몇 개나 살펴봤더니 1000여 개가 발견됐지만 그건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지자체 단체장이 지어야 될 책임과 의무만 있고요. 다만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이게 한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유엔 아동 권리 헌장을 보면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마다 어떤 제한 조건, 제재 조건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제가 참고로 뉴욕시까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뉴욕시에는 학생의 중재 및 훈육에 관한 규정 및 학생의 권리와 의무 K21 이름이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소 고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중재하고 훈육이 우선이라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요. 이른바 훈육이라는 방식의 지도를 차단할 뿐만이 아니라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또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학인조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이 제55조 학생인권 보호안과 53조의 조사관 제도를 제가 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먼저 말했듯이 전북에서 홍경진 교사라는 분이 학생들이 신고를 했지만 조사를 원치도 않고 또한 또 경찰에서 조사가 나왔으면 무혐의가 났습니다. 근데 학생인권센터에서는 우리 법은 실정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3개월 동안 거의 독방수 중에서 반인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조사를 해서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2017년도 사건인데요. 근데 이게 올해 10월에 전북 교원노조가 보도문을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 작년 2021년도 전북 교원노조의 200명이 학생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년간 추산해봤더니 1,800명이 되고 이 1,800명은 전북 교원의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강원도의 교사들이 1,600명, 16,00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10%라면 1,600명인데 강원도 교사들도 이런 좀 각오와 마음의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전교조 강원지부 측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라라고 맞받아친 데여서 학생 인권 조례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박한 악다구리를 하지 마라 이런 표현도 했는데 세계인권선언문 제26조에 보면요.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세계인권선언문에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보면 학교는 그 보호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교조 분들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한지 모르지만 저는 정교조와 싸울 생각은 없고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싶고요. 이 도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 좀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의 경우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도에 의해서 강원 도민수의 2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발안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정규조 강원지부가 서명을 이제 받기 시작한 만큼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좀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례는 사실 의원 안에 있고 지자체 안에 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주민 발의로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건 발의라는 거고 앞으로 심의 과정도 많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됐다면 또 발의가 됐다면 저희가 폐지안을 또 서명 운동할 수 있지만 아직 뭐 그 단계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봤더니 뭐 100명인가 200명밖에 안 돼서 6,6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이지만 또 그래도 쉽지는 않은 숫자이긴 한데 저는 걱정되는 게 노이즈 마케팅에 우리가 좀 말려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교조가 좀 알아야 될 게 전북 사례처럼 저희가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교조 교사들도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 정교조 교사 적극적인 사람들은 교권으로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적극이지 않은 사람들 그냥 학생들 편에 섰던 그런 참 위선적인 것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여튼 저희도 여러 방법이 있고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죠. 근데 이제 뭐 우선적으로는 2015년도에도 우리가 강원 학생구조례 저지 범도민 연합회를 결성을 해서 움직였으니까요. 하나의 단체로 좀 결성을 하고요. 진행 과정에 따라 대처할 생각인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문화를 만들어주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함으로써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학교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민들이 서명을 한다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알아야 서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찬성지 입장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서명받기 때문에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선전을 해주네. 근데 거기 아래 보면 조문이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제가 뭐 8조, 11조 다 나와 있는데 이 단어만 들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성적 지향을 반대한다니까 뭐 성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성적 지향이 뭐 공부 잘하고 못한 거 그런 거 차별하지 말자는 거고 뭐 흔히 말하는 뭐 동성애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좀 꼼꼼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저희 무료 읽을 때는 제가 신문 광고도 내고 여러 가지 저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일부라도 잘못된 생각 갖고 교사들을 좀 잠재적 범죄자로 하는 게 전 가장 슬프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학교에 보내야 되느냐. 왜 조사관을 17개 시군 서울은 4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강원도에서는 17개 시군에 다 넣겠다는 거거든요. 학생인권도 옹호관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신고하면 바로 조사하겠다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게 내몰리는 게 사실 저는 학부모입니다. 저도 고2, 고3 있긴 있지만 걱정되고 또 교사들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 송경진 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한효관 사무총장이었습니다.